안녕하세요. 김시양 원장입니다. 오늘은 뽕나무 뿌리, 껍질, 효소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뽕나무 뿌리는 폐를 보호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천연 간장제이다. 호흡기 질환 완화 및 열을 내리는 데 효과가 있다. 혈압 강화 작용을 해 고혈압 예방과 치료에 탁월하다.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준다. 이뇨 작용을 촉진해 부종을 가라앉힌다. 뽕나무 껍질의 찬 성질은 갱년기 여성의 열을 오름을 다스린다. 체내 유해 산소를 제거해 피부 완화를 방지한다. 동의보감에서는 첫 번째, 뽕나무 껍질은 폐 기능을 강화하는 효능이 있어 천시, 기침 등 호흡기 질환에 효과적이므로 다스린다. 이는 뽕나무 껍질에 몸을 열을 내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혈압을 낮춰 주는 작용을 해 고혈압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며 당뇨와 중풍 예방에도 좋다. 세 번째, 스트레스 수치를 낮춰준다. 한국식품연구원은 뽕나무 껍질 추출물을 섭취한 지가 그렇지 않은 지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효능은 뽕나무 껍질의 체내 세포를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관련 단백질이 세포 핵 안으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 뽕나무 껍질 효소 담는 재료들을 갖다가 살펴보겠습니다. 뽕나무 껍질 300g 준비를 해 주시고요. 배 1kg 200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설탕은 황설탕 1kg 200을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칼, 도마가 필요하고요. 버무리는 양재기가 필요합니다. 효소 담는 유리 용기 4리터 내지 5리터 용기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효소를 담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효소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뽕나무 뿌리 껍질을 전지가위로 이용해 적당한 크기로 잘라준다. 두 번째, 배는 껍질과 씨방까지 모두 사용한다. 크기에 따라서 6 내지 8등분 한 뒤 1 내지 2cm 정도로 썰어준다. 3. 설탕 720g 중 일부를 용기 바닥에 약 1cm 두께로 설탕을 덮어주고 4. 배를 썰어 놓은 그릇에 뽕나무 껍질을 넣고 7번째 과정에서 사용할 설탕을 제외한 나머지 설탕을 넣는다. 5. 뽕나무 껍질에 설탕이 골고루 묻을 때까지 세게 버무려 준다. 뽕나무 껍질과 배, 설탕이 골고루 버무려지게끔 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에 배에서 나오는 물들이 뽕나무
껍질에 코팅이 되게끔 버무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세게 얹어 버무려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잘 버무린 뽕나무 껍질과 배가 준비된 용기에 70% 정도만 담는다. 뽕나무 껍질 이런 이제 한약재로 보게 되면 300피라고 하는데요. 뽕나무는 뿌리, 껍질, 또한은 이제 뽕나무 잎, 오디, 뽕나무 열매죠. 뽕나무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뽕나무 오디 같은 경우에는 뽕나무 잎이 약간 나올 때 오디가 안 익은 오디가 형성됩니다. 요때에 이제 효소를 담거나 나무로 뭉쳐 묶거나 판을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껍질도 좋지만은 뽕나무 측에 오디 아니면 새순, 뽕나무 아주 어린 잎을 활용하셔서 효소를 담거나 차를 만들거나 나물로 만들어서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은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뽕나무 잎 같은 경우에는 차의 이름이 신선엽이라고 합니다. 신선엽. 신선이 먹는 차라고 하는 의미가 붙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 매우 좋은 재료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약용되는 식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얀 머리카락을 검게 만들어주는 은조롱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중국 사천성에 하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음씨는 매우 착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약골에 잦은 병치레를 하다 보니 얼굴이 팅팩하고 신체는 삐쩍 말라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집 오겠다는 처녀마저 없어 외딴 집에 혼자 살면서 산에 올라 땔감을 구하고 약초를 캐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60고개가 가까워지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했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산에 올랐다고 합니다. 하루는 산에 올라 잠깐 졸고 있는데 꿈속에서 산 실력이 나타나 너의 마법씨가 착해 가르쳐준다면서 네 옆에 있는 풀의 뿌리를 캐서 먹도록 하여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하공이 꿈을 깨어보니 나무를 칭칭 갖고 올라간 식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그 뿌리를 캐서 집으로 가져와 열심히 다려 먹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서서히 원기를 왕성해지고 살이 찌면서 흰 머리카락도 까맣게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한 하공에게 그 풀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알 수 없었고, 그래서 하공의 머리가 까마귀처럼 새까맣게 변했다고 해서 하소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화에 등장하는 식물이 바로 은조롱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수호로 불리는 식물이 4종류가 있습니다. 하수호는 마디풀과의 여러 해살이 초본 식물로 뿌리가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붉은색이다 보니 적하수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은조롱 뿌리는 흰색이어서 백하수호 또는 백수호라고 부르고 나도은조롱은 나도하수호,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에서 반입된 이엽우피소는 박주가리옥과 식물로 덩이 뿌리를 백하수호 또는 하수호라 부르다 보니 혼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중국, 한국 등 동양의 모든 나라 공정서에서는 하수호만을 진품으로 인정했고, 우리나라 북한에서는 은조롱 뿌리를 백수호,
중국에서는 이업우피소르와 대근우피소 뿌리를 백수호 은조롱 뿌리는 격산소 또는 비례학으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일부 문헌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이업우피소를 은조롱과 동일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고, 대만과 함께 이업우피소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어부피소는 주요 성분이 다를 뿐만 아니라 장복하면 간독성, 신경쇠와 세약, 체중 감소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은조롱과 이어부피소 뿌리는 겉껍질을 벗겨 건조해 놓거나 분말을 해 놓으면 전문가도 쉽게 구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은조롱의 잎은 작고 잎이나 줄기를 자르면 흰집이 나오고, 이어부피소 잎은 크고 잎맥이 뚜렷하며 잎이나 줄기를 자르면 흰집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은조롱 뿌리는 생으로 먹을 수 있고 잘라도 흰집이 나오지 않지만, 이어부피소 뿌리는 생으로 먹을 수 없고 자르면 흰집이 나온다고 합니다. 가장 손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두 식물의 뿌리를 곱게 갈아 냉수나 온수를 타서 적게 하면 은조롱은 물에 엉키지 않으나 이어부피소는 물에 엉켜 잘 풀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은조롱에만 콘드리톨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은조롱은 박주리과 여러 해살이 초본 식물로 중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2,000여 종이 분포하고, 우리나라에는 각처의 들이나 산에서 볼 수 있는 박주가리, 백미꽃, 상해박, 제주도와 전남 해안가에 자생하는 나도은조롱, 중부 이남의 산에 자생하는 은조롱 등 13종이 자생한다고 합니다. 잎은 마주나는데 심장형으로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줄기는 1에서 3m로 길게 뻗어 주변의 식물을 층층 감고 올라가는데, 잎과 줄기를 자르면 하얀 즙이 나온다고 합니다. 은조롱은 열매가 옛날 어린이들이 액마기로 주머니 끈이나 옷끈에 차는 조롱과 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되고, 열매가 큰 조롱이라고 하여 큰조롱, 뿌리가 흰 하수오라 하여 백하수오 또는 백수오, 줄기와 잎이 세각덩굴과 비슷하여 세박풀 또는 세박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은조롱은 혈을 보충해주고 강장 작용을 하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머리카락과 수염이 일찍 휘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한방에서는 인삼보다 온보지력이 우수하여 인삼 대용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맛은 달고 쓰며 성질은 따뜻하고 우리 몸에 비장과 간장, 신장을 이롭게 하는 약재이고, 은조롱은 뿌리 외 잎과 줄기, 열매도 약재로 쓸 수 있고, 어린 잎과 줄기를 말려 달여 먹는다고 합니다. 열매는 익기 전에 따서 살짝 쪄서 말려 달여 마시고, 뿌리는 가을부터 이듬해 봄에 캐 겉껍질을 벗겨내고 잘게 썰어 말려 달여 음용하거나 가루로 내어 환을 지어 먹는다고 합니다. 뿌리를 곱게 가루내어 은조롱 비누를 만들거나 진하게 달인 물로 선풀을 만들어 쓰면 좋고, 뿌리를 비스듬히 썰어 꿀을 재워두었다가 차처럼 달여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35도 술에 담가 은조롱주를 만들어도 됩니다. 은조롱은 설사하거나 소화불량자는 다량 장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은조롱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영상 이어서 보시죠. 7번째, 네 번째 과정에서 남겨두었던 설탕을 뽕나무 뿌리 껍질과 배가 안 보일 정도로 덮어주고 밀봉한다.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곳, 통풍이 잘 되는 곳, 습기가 없는 곳, 온도가 낮은 곳에서 발효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8번째, 발효가 시작되면 위에 덮었던 설탕이 점차 사라진다. 이 설탕이 30%쯤 남아있을 때 남겨두었던 40%의 설탕을 2회 내지 3회 분량으로 나누어 2, 3회에 걸쳐 덮어준다. 기온이 낮은 곳, 습도 등의 환경에 따라서 동일 않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매일 살펴봐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9번째, 뽕나무 껍질
효소의 발효기간은 7, 8개월이다. 발효가 끝나면 재료를 걸러내 원액만 숙성 용기에 담아 숙성은 약 1년 이상을 숙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뽕나무 껍질 효소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 계속 효소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히 이때까지 거의 현재 이론 위주로 해왔지만은 점차적으로 시연, 실습, 실제적으로 효소를 만드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효소뿐만 아니라 효소를 이용을 한 환이라든가 효소를 이용한 고추장, 효소 담는 과정들이라든가 또한 수지의 득금차 과정들을 갖다가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